자,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에 일어난 운동인데 1910년대 때 국내외 그런 독립운동의 교과서는 이렇게 패스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해서 살짝만 언급을 하고 3.1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1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1910년대 때 우리가 지금 19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일단 3, 40년대 때 민족 말살 통치기 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하는 부분만 배웠어. 정치, 경제로 나눠가지고. 자, 우리가 당하기만 했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여기는 필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3.1 운동이 메인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훑고만 지나갈 거예요. 대략 요런 느낌이었구나. 1910년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항쟁했는지 느낌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1911년에 중요하죠. 신민회가 이제 와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안명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국내에서는 왼쪽에 약간 전라도 쪽이라고 보면 돼. 독립의군부가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 대구인데 여기서는 뭐 대박 임자지. 대한광복회가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순서로는 얘네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그 최익현의 제자죠. 임병찬이가 전라도에서 했고, 그 중에 밀명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복벽주의인데 약간 보수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다시 왕을 옹립하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독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대한광복회는 그와는 다르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공화 정체에서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꿨던 거지. 자, 어쨌든 의병전쟁 계획을 하고 일본의 국권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그 내각에다가 그다음에 총독부에다가 우리 독립 허락해달라 이렇게 그냥 밀지를 보내버리는 바람에 들통나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대한광복회는 이제 리더로는 박상진이고, 그다음에 부리더급이죠. 김좌진이 여기서 활약을 했고, 이 아저씨는 이제 만주로 가서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까지 쭉 갑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뭘 했냐?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걸 했어요. 친일파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군자금을 모금해가지고 만주에다가 사관학교 짓는 일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필기는 안 해도 되고 대략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 국내에선 요렇게 하고, 요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실은 많은데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하고 사라집니다. 어쨌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짜증나겠죠. 헌병 군대 2사단이 왔다 그랬잖아. 그치? 20사단, 21사단. 한 사단이 대략 내 기억으로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군단보다는 미치고 여단보다는 위고, 그냥 그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파견을 해가지고 아마 때려잡고 했을 거예요. 자, 국외가 중요하죠. 국외는 그런 민정하고 군정을 같이 하는 이제 자치 정부급으로 이제 만들어요. 되게 뭐가 많지. 잘 몰라야 돼. 그냥 일단 큰 틀만. 여기를 만주라 그랬어요. 만주. 만주다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연해주 있지. 연해주.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 저번에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이런 게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대한국민의회를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여기 단체랑 연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북만주, 그다음에 북간도, 서간도, 북만주로 돼 있네. 북간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북경을 비롯해서 중국, 상해에서 또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 왜 여기서는 워낙 힘드니까. 신민회는 1911년에 없어지죠.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요 정도만 넘어가면 돼요. 자,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저번에 얘기했죠. 대한인 국민회 이승만, 뿐만 아니라 안창호도 기억해주면 좋겠고,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하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등교하면은 좀 자세한 얘기들 해주고,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는 우리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 스티븐스를 저격했잖아. 사살했잖아.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좀 지우고, 그 3.1 운동 하다 보면 얘네들이 나와. 여기 뭐 신한청년단, 뭐 신한혁명단, 요런 애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잠깐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10년대 때 15년, 18년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3.1 운동이 19년이잖아. 그 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의 배경, 과정, 결과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라기보다 뭐 의라고 할게. 자, 배경은 일단 국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7년 한참 뭐 하고 있을 때에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 그 참전국에서 빠져버립니다. 어쨌든 그때 레닌이라는 애가 약소국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인데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스스로 결정해라. 다른 나라의 의견 말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의 힘을 입어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결주의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파리 강화회의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패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여기에 이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죠. 갑자기 얘가 왜 나왔냐? 여기서 보면 돼. 여기. 아이고. 신한청년당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나오죠 여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는 거. 자, 그냥 국외에 볼게요. 이제 국제사회는 이런 분위기였고, 국외는 이제 상해, 만주, 일본인데, 상해는 신한청년당, 아까 나왔죠. 여기 김규식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독립선언, 무호선언이라고도 해요. 18년도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사료를 보면 28 독립선언 여기 팁이죠. 28 독립선언은 뭐 2천만 형제 자매요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무호 독립선언 여기 있죠. 여기 그 만주에서 있었던 거. 여기서 영원한 혈전을 선포한다. 혈전. 와우 좀 세지. 그다음 3.1운동은 5등엔 자해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있는 거 있죠. 많이 알려진 것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료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종의 독살설이 이제 벌어져요. 고종이 이제 식혜 마시고 이제 죽었다. 이런 설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되게 뭔가 분위기가 뭔가 조금 뒤숭숭해.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좀 기폭제가 된 거지. 3.1운동 하는 거.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도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거국적으로 전체 독립을 원한다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일제 우리가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돼가지고 되게 잘 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왜냐면 일본이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우린 독립을 원한다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놀래서 특히 미국 외교관이 놀래가지고 상해에 있는 애가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평화적이어야 되고 전 민족이 같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모든 대중들이 원한다라는 그런 증거 또는 일원화 이런 이제 3대 원칙 이제 세우죠. 그걸 또 요구를 했고, 아무튼 이제 19년 1월 보통 요때가 19년도 1월 달이었어요. 1월 2일인가 1월 21일인가 아무튼 요때 이제 고종의 독살설이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월 1일이 이제 원래 이제 3월 1일로 된 것은 원래 이제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3월 3일이야.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인산일 날 하긴 좀 찝찝하잖아. 3월 2일 날 하자 했는데 일요일이야. 근데 이제 3.1운동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민족 대표가 돼가지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3월 1일 날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지우고,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과정 뭐 유관순 얘기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 등교했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만 쭉쭉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3대 원칙을 세웠고, 이걸 또 요구를 했어요. 미국 그 외교관이. 여기 화면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자,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이때 다 오진 않았거든. 2명인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을 하죠. 이제 최남선, 한용운이가 공약 3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부수라고 해야 되나, 부속 그런 뭐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것도 이제 만듭니다. 공약 3장 또 유명한 거죠. 여기 공약 3장의 내용에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태화관에서 낭독을 했다라는 것. 원래는 탑골공원이죠. 원래는 탑골공원 내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태화관으로 가서 낭독을 하고 여기 탑골공원이 있네. 여기 또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던 학생들하고 시민들은 안 오잖아. 이 민족 대표가 여기 있었던 이제 시민이 이제 아무리 기다렸는데 민족 대표가 안 와가지고 이제 낭독을 그냥 했다고 하죠. 그 정재용이라는 전도사라는 고해 전도사라고 확실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하죠. 2단계 보면 도시로 확산을 했습니다. 도시에는 청년 학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인과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했고, 자, 이제 3단계는 농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농촌까지 가는 거야. 다시 서울에서 도시, 서울도 도시지. 그다음에 농촌.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까지 이제 해외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됐다라는 것. 농촌에는 이제 면사무소, 헌병주재소, 친일지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력으로. 근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도 저항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비폭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이제 변하는 이제 양상을 보이죠. 근데 그냥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일제가 이걸 진압하는 데 있어서 총칼로 진압을 해버려요. 이제 뭐 제암리 학살 사건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서 제암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기하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탄압 여기 있죠. 무차별적인 사격을 했고, 유관순 순국 대표적인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거. 교회에다가 뭐 남자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남자뿐만이 아니지, 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집 이렇게 해놓고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냥 가둬놓은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 그럼 되게 연기 때문에 나오게 되잖아. 나오면 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깐나내기까지 죽이고. 이게 이제 스코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졌죠. 안 그랬으면 그냥 묻힐 뻔했어. 자, 의 보겠습니다. 의 거족적 민족 운동이어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됐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3.1 운동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3.1 운동의 한계 딱 했는데 뭔가 조직적이지 않고 어떤 메인이 되는 뭔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제 임시정부는 공화정이죠. 공화정을 추구했던 게 여기 있죠. 대한광복회 이렇게 있죠. 대한광복회. 그다음에 독립군 이제 활성화가 되면 비폭력 운동의 한계를 인식한 거야. 해봐 만세 불렀더니 그것만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1920년에 벌어지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라는 거. 그다음 독립운동이 이걸로 인해 또 이제 분화가 되기도 해. 분화가 그냥 일단은 보자. 주체가 명망가에서 이제 민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또는 이념은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이렇게 나뉘게 되고, 민족주의는 또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민족주의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랑 비타협적, 비타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뉘게 돼. 이 친구들이 이제 친일파가 되겠죠. 친일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신간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써 있어. 자, 이렇게. 자, 방법도 이제 실력 이제 키우자, 아니다 투쟁하자, 이렇게 나뉘게 되죠. 투쟁하자 신채호 같은 사람. 이제 신채호는 의열단 김원봉한테 뭐 또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 써주기도 합니다. 실력론을 주장했던 애들 이광수 자치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막 군대 끌려가게 하고 막 이런 일본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해방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죠.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최남선도 똑같이 나쁜 애지만 적어도 가책을 좀 느끼긴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 같아. 우리가 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중국 안에서. 이것도 1919년이야. 오사운동 일어나고, 인도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어떤 책에 보니까
저희 뭐 이집트 뭐 여기까지도 이제 했다 그래. 어쨌든 요렇게 요 정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1 운동 여기까지 이제 3.1 운동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자, 아이고.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